분명히 연휴가 있었는데 없어졌습니다. 하늘도 슬퍼 이른 새벽 목 놓아 울었는지 바닥이 축축합니다. 애매하게 긴 연휴가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오는 시간, 누군가는 새로운 마음을 다졌고 누군가는 연휴 전보다 몸과 마음이 더 힘들고 또 누군가는 연휴가 끝나고 출근하는 사람들을 부러운 눈빛으로 바라봐야 하는 서로 다른 사정들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월요일입니다. 저와 함께하는 한 시간이 스스로와 주변을 환기하고 바로 서는데 필요한 영감을 드릴 수 있길 바라며 2월 15일 월요일 허중쇼 출발합니다. 허중쇼 1부 첫 곡으로 들려드린 곡은요, 성시경 그리고 헤이가 부른 커피텔즈였습니다. 연휴가 끝났어요. 많은 분들이 연휴가 끝난 다음에 겪고 있는 고단함에 대해서 게시판에 많이 남겨주고 계십니다. 익숙해지지가 않죠. 매번 연휴 끝나고 느끼는 감각이긴 한데 익숙해지지가 않습니다. 오정진님, 연휴가 입안에 초콜릿처럼 사라졌어요. 멋진 표현입니다. 김미리님, 웅디 연휴 잘 보내셨나요? 어떻게 보내셨어요? 저는 뭐 못 가고요. 집에서 이제 영화도 보고 책도 좀 읽고, 영화를 봤다가 영화가 괜찮아서 원작 소설을 읽었는데 원작 소설이 너무 별로라서 내가 이 명절 마지막 날을, 명절 연휴 마지막 날을 이렇게 보내도 되나, 그런 생각을 어제 했던 기억이 나네요. 피자도 좀 이것저것 많이 시켜 먹고 그렇습니다. 2129님, 웅디 안녕하세요. 허지웅 씨 덕분에 설 잘 보냈습니다. 연휴가 끝난 오늘은 저희 엄마 환갑이에요. 엄마가 웅디 팬이어서 지금도 듣고 계실 텐데 웅디 목소리로 축하해 주세요 해주셨습니다. 아이고, 성함 좀 써주시지. 이거 성함이 있으면 더 좋은데. 아무튼 2129님의 어머니, 오늘 환갑 맞이하신 어머니 너무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건강하고 마음 참 편안하게 그렇게 지내실 수 있는 일상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늘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너무 축하드립니다, 어머니. 다음번에 이런 거는 좀 성함을 꼭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고릴라 또는 저희 허지웅씨 홈페이지 사연을 남겨주시면은요, 청소 이사 전문 영구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쫀득하게 씹고 풀자 바카스마 젤리 신맛을 비롯한 다양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월요일이죠. 영화 법률 이야기 나눠보는 무법지대. 어제가 발렌타인데이였습니다. 그래서 로맨스 영화 한 편을 준비했어요. 2012년도 맞지? 2012년도 작품 영화 건축학 개론입니다. 무조건 여러분의 든든한 편이 되어드립니다. 전지적 편 시점, 오늘은 6460님 사연으로 시작합니다. 저는 눈이 많이 나빠서 오랫동안 라식을 꿈꿔왔습니다. 그 꿈을 이루려고 이번에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요. 근데 각막이 얇아서 수술을 못한대요. 20년 만에 안경에서 탈출하는 줄 알고 설렜는데 절망적이에요. 걷잡을 수 없는 이 속상한 이 마음 웅디에게 털어놔 봅니다. 각막이 얇으면 이걸 못하는군요. 요거를 제가 정확하게 잘 몰라가지고 근데 그건 알아요. 의사 선생님들은 거의 대부분 라식, 라섹 이런 거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또 이게 굉장히 비율이 높긴 한데 이 수술을 하는 비율이 높긴 한데, 기왕 이렇게 된 거 안경 뭐 그냥 쓰는 걸로 하고, 이게 아직까지는 검증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또 그런 데서 좀 위안을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괜찮아요. 정영복님, 올해로 입사 19년 차에 들어섰습니다. 신입 때는 상사의 위치만 되면은 편하고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막상 상사의 입장이 되고 나니 후배 직원들에 대한 처신술도 어렵고요. 업무도 제 손에서 책임을 지고 결정을 해야 하니 부담감도 너무 많이 느껴지네요. 상사로서 후배를 대하는 매너나 업무 책임감을 조금 내려놓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허 작가님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죠. 아마 다들 한 조직에 오래 머물다 보면은 똑같은 고민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본인의 어떤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긴 한데요. 어떤 그 원활하고 즐거운 업무 효율, 업무 현실 이런 거를 위해서는 사실 좀 그 서로 수평적인 관계로 웃고 지내는 그런 게 좀 좋을 것 같긴 한데요. 요즘은 뭐 세상 풍경도 많이 바뀌었고 다른 무엇보다 뭔가 어떤 처신, 내가 좀 후배들에게 함부로 하는 건 아닐까, 그렇게 보이지 않을까, 나도 모르게 어떤 말실수를 하지 않을까, 이런 거에 대한 또 고민이 있으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는 또 제 생각에는 그냥 딱 업무에 필요한 정도의 인간관계만 유지하는 게 언뜻 차가워 보이고, 아우 저 선배는 좀 인간미가 없어, 이런 말은 들을 수 있어도 차라리 그런 말 듣는 게 낫지, 적어도 실수는 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실제로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회사 다닐 때 그 한 11년 이렇게 다니던 시절에 돌아보면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조금 그 내가 만약에 회사 내에서의 인간관계에 과몰입한 부분이 있다면은 좀 덜어내시고 하면은 좀 다른 길이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하실 거예요. 8225님, 저는 파주에서 중고 컴퓨터를 분해하고 조립하는 일을 하는데요. 아직은 날씨가 쌀쌀해서 화목난로 때우고 열일 중에 있습니다. 서서 하는 작업이라 몸은 아프고 힘들지만 라디오 들으면서 힘내봅니다. 옹디가 응원해 주시면 더 힘이 날 것 같아요. 아직 날씨가 쌀쌀하죠. 화목난로를 때우고 컴퓨터를 분해하고 조립하는 일을 하신다고 하니까 언뜻 업무 환경이 눈에 그려지진 않습니다만은 파주에서 여기 안 그래도 추운데 너무 고생 많으시고요. 또 날카로운 부품들 많으니까 늘 뭐 잘 하시겠습니다만은 늘 좀 조심하시고 건강하게 겨울 좀 마저 치를 나눌 수 있도록 제가 뭐 빈다고 해서 이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꼭 제 마음으로 빌겠습니다. 응원할게요. 8225님 감사합니다. 전지정 니편 시점에서 여러분의 다양한 사연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고릴라 또는 저희 허지웅씨 홈페이지에 사연을 남겨주시면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립니다. 영화 법률의 만남, 신유진 허나뭉의 무법지대. 숙제가 있습니다. 리포트. 응? 지금 자기가 사는 동네를 여행을 해보는 거야. 평소에 그냥 무심코 지나치던 동네 골목들, 길들, 건물들 이런 걸 한번 자세히 관찰해. 입술이 딱 붙잖아. 이제 걔 혀, 네 혀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들어온다고. 스르르 들어. 뱀처럼. 알지? 스네이크. 이게 키스야. 네가 한 거는 뽀뽀. 만나면 반갑다고 뽀뽀뽀. 근데 이거 누구 노래야? 너 졸라맨 몰라? 기억의 습작. 노래 좋지. 빌려줄까? 그래? 너 하는 거 봐서. 마지막에 수지 씨였나요, 상대가? 그렇죠. 서연이라는 이름의. 이때만 해도 발음이 딱 좋진 않았군요. 이게 놀랐죠. 연기 초반이라서 네네. 너 전라맨 몰라 하는데 그랬구나. 너 졸라맨 몰라? 저도 그렇게 들어서 아니 이 시대에 졸라맨이 졸라맨이 음반을 냈었나? 그런 생각. 와, 저 지금 깜짝 놀랐어요.
들었죠. 저도 졸라맨 분명히 졸라맨이라고 졸라맨을 그랬어. 기억했어 이래서 너무 아니 이 웃겨서 사람들이 고개를 지금 숙였는데. 발렌타인데이를 맞이해서 첫사랑에 대한 아련한 추억을 생각하고 있는데 졸라맨이라 그러잖아. 졸라맨이라고 했잖아. 졸라맨이라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영화 법률 이야기를 나눠보는 무법지대. 오늘은 2012년도 작품 한가인, 엄태웅, 이재훈, 수지주연의 영화 건축학개론을 만나보겠습니다. 흥만현 변호사, 신유진 변호사님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정만훈 평론가, 1등 신랑감 허남홍 영화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두 분은 어떻게 설날에 뭐 하고 지내셨어요? 네, 저는 집에서요. 예, 음식하고 네, 조신하게 보냈습니다. 음식을 내가 먹을 음식을. 네, 제가 오. 먹을 음식과 함께 어. 부모님도 잠시 오셨거든요. 아, 방문을. 정말? 예, 아버지 어머니 오셔가지고 어. 예, 하루는 좀 같이 보냈습니다. 그 어머니 아버지 오시면은 본인이 네. 이렇게 하신 음식을 네, 저 정말 근데 다 하진 않고요. 1등 신랑감이라니까. 아니, 다 하진 않고요. 예, 부모님이 이렇게 뭐할 줄 알아요? 고기 음식 준비해 오시면 어. 나물을 준비. 그러니까 와 나물 어. 어렵지 않아요? 어려워요. 아 근데 뭐 시금치나 콩나물이나 예. 도라지는 크게 어렵진 않아요. 아. 네, 세상에, 그 정도예요. 진짜 그 정도. 1등 신랑감 맞게 인생을 마치- 살고 계시네요. 마치 그거 같네요. 한석봉 너는 글을 써라 하는 떡을 썰 테니. 저는 대단한데. 준 영화인답게 아하. 저는 영화와 오로지 요즘 관심 있는 뭐 화제적인 뭐가 있을까? 아, 그렇지. 그거를 이제 소통하면서 아하. 다른 분들과 소통하면서 제 이제 별스타그램 거기에 도 올리면서 어. 많은 분들과 소통을 했거든요. 아, 그래요? 맞아요. 많은 영화를 봤습니다. 그러면 말 나온 드라마도. 김에 네. 요즘 뭐 제일 화제인 영화에 대한 두 분의 의견 좀 들어볼게요. 네, 승리호. 승리호.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재밌게 봤어요. 어. 네, 그리고 사람들이 이야기가 빈약하다라는 말씀들을 그런 하시는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서브 플롯이요. 어. 오즈의 마법사 이야기가 굉장히 흡사해요. 음. 네, 그래서 이제 인물 구성에 특히 이제 우리가 이 방송 나가기 전에 얘기했던 것 중에 업동이 로봇이 왜 나오느냐라는 이제 그런 의견들이 되게 많아요. 굳이 나올 필요가 있어요. 근데 오즈의 마법사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면 거기에 이제 심장이 없는 양철 로봇 등장하잖아요. 있죠. 네, 그런 인물 구성이 돼 있어요. 어. 그래서 그렇게 숨겨져 있는 이야기를 찾는 재미가 있어서 어. 저는 되게 재밌게 봤어요. 어. 변호사님은? 저는 그 시나리오가 좀 빈약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영화를 봐서 그런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기대를 하진 않았어요. 솔직히 뭔가 깊은 다른 내용이 있겠구나 그런 생각 안 했는데 영상이 너무 좋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저는 이게 우리나라 작품이야? 어. 라고 생각할 정도로 정말 영상이 너무 좋았고 그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스타워즈를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네, 그 좋죠. 영상보다 이거는 뭐 거의 스타워즈랑 비교하시겠죠. 아니 그러니까 그때 그 어렸을 때 감정으로 봤던 스타워즈랑 그렇지. 정말 화려하잖아요.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이제 지금 제가 나이가 들어서 봤는데 이게 완전히 잘 구현했다. 그리고 이 제작비가 250억이라고 들었는데 맞아요. 이거는 엄청 싼 거죠. 네. 되게 깜짝 놀랐어요. 예. 그 다른 이제 외국 영화가 예고편 얼마인가. 만들 돈, 예고편. 그러니까요. 예. 진짜 막 다른 영화는 2천억 이런 정도. 예. 그렇죠. 야, 그래서 이렇게 저렴한 어떻게 보면은 돈으로 만들어내는 우리나라 기술이 대단하구나. 그 영상이 정말 화려하다. 그러면은 이게 저도 게시판을 좀 봤는데 영화를 네네. 보진 못했어요. 네네네. 일부러 좀 안 본 측면도 있는데 아, 네. 너무 사람들이 싸우고 그러니까. 네. 정말 예. 호와 불호가 극명하게 왜 나뉘고 그럴까요? 있어요. 나 그게 궁금했어. 왜 이게 호불호가 이렇게 극명하게 이렇게 격돌할까요? 일단 불호 같은 경우는요. 예. 우주 배경이고 우주 배경 영화는 어쩔 수 없이 지금 스타워즈 말씀도 하셨지만 그 원본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가령 이제 레퍼런스라고 할 수 있는. 그렇죠. 네. 뭐 가디언스 오브 스타워즈도 갤럭시? 있고 가던즈 오브 갤럭시도 있고 또 블레이드 러너도 있고 엘리시움도 있고 사실 너무 많죠. 보면서 예. 그렇게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흉내내기다라는 분도 계시고 또 한편으로는 우주 배경의 영화가 본격적으로 요즘에 한국 영화에 우주 영화 붐이 일고 있거든요. 그 첫 번째 주자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우려가 많았는데 우려에 비해서는 굉장히 상당히 괜찮게 나왔다라는 평이 지금 부딪히고 있는 거죠. 이게 그 지금 OTT 서비스를 통해서 네, 서비스가 되고 있는데 그렇죠. 여기 그냥 극장 개봉을 했다라면은 그럼 뭐 더 어땠을까요? 예, 굉장히 많은 토론? 토론. 네, 좋게는 토론? 네, 아니면은 더 격돌이 더 심했을 것이다. 뭐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는 극장에서 봤으면은 더 많은 관객들이 큰 화면에서 즐길 수 있으니까 더 좋아했을 거다. 일단 흥행 성공하지 않았을까. 네, 뭐 그렇게 그럴 수 생각해요. 있는데요. 네. 그래서 뭐 그냥
논외로 얘기하자면 어. 예전에 한국 영화는 1000만 영화가 이제 뭔가 그 최대 바로미터? 목표치였잖아요. 예. 예. 근데 요즘 OTT 서비스 때문에요. 1000만 영화가 아니라 1억 뷰 영화에 그렇지. 대한 전 그런 세계 얘기가 시장을 있어요. 상대로 하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좀 그 어. 관점으로 또 보게 되면 어. 이젠 내수용 영화가 아니라 어. 전 세계를 아우르는 어. 예, 그런 스케일의 이제 영화가 한국 영화에도 이제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논의도 이제 필요하게 된 그게 거죠. 참 명과암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그 극장 배급 시스템의 구조라는 게 이제 네네. 전 세계 대동소이하게 멀티플렉스화 그렇죠. 되어 있고 이게 비슷한데 그런 환경 안에서 우리나라 정도 인구 수준에 한 영화에 1000만 명이 본다라는 거는 되게 이상한 일이거든요. 되게 이상한 그렇죠. 일인데 근데 이게 이 OTT 서비스 네네. 이런 걸로 말미암아 진짜 뭐 1억 명이 이렇게 한 편을 그렇죠. 보고 이런 게 가능해지니까 맞아요. 야 뭔가 세상이 많이 바뀌긴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승리호에 대한 얘기 잠깐 해봤고요. 자 그러면은 오늘 주제로 돌아가겠습니다. 12세 관람가 등급이에요. 12세였구나. 네. 아까 막 대사가 혓바닥이 무슨 스네이크가 좀 이러는데 영화 건축학개론인데요. 개봉 당시에 뭐 이제 첫사랑에 대한 이야기들 그 열풍이 네네. 대단했습니다. 그렇죠. 영화 문구가 카피라이트가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첫사랑이었다. 아, 네.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모두 첫사랑을 했었다. 그렇죠. 라고 하는 게 좀 더 맞기도 하죠. 정확하네요. 우리는 첫사랑이 다 있었다. 그런데 이제 마케팅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얘기했을 경우 저처럼 얘기했을 경우 예. 그 제외되는 대상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분들은 아니 그럼 나보고 이 영화를 보라는 거야 말라는 말라는 거야. 거야. 예,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이 영화가 나를 도발하는데 그렇죠. 이런 생각이 맞아요.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어. 우리는 누군가의 모두의 첫사랑이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첫사랑이었을까? 이건 어때요? 기대는 해봅니다. 저는. 장르가 바뀔까? 네. 알겠습니다. 당시 인기가 어땠나요? 엄청났죠. 일단 이게 2012년도니까 그렇죠. 우리는 막 정말 뭐 한 작년에 개봉한 영화 같지만 맞아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거의 10년 됐습니다. 그렇죠. 예, 당시에 2012년이니까. 어땠죠 이게? 뭐 8일 만에 100만 명 넘고 전체적으로 500만 명 가까운 관객을 모았는데요. 이 영화에서 재미있었던 게 보통 첫사랑이고 로맨스물이면 여자 관객분들께서 훨씬 더 적극적으로 그걸 하잖아요. 근데 이 영화는 남자분들의 남자가 좋아하는 영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세한 이야기 2부에서 마저 해보기로 하고요. 여기서 돌발 퀴즈 드릴게요. 한가인, 엄태용, 이재훈, 수지 주연의 영화 건축학개론 살펴보고 있는데요. 영화 엔딩 부분에 보면은요, 곡 중에 엄태용이 첫사랑 한가인에게 택배로 이 물건을 보내는데요. 둘 사이에 중요한 매개체로 작용했던 이 물건은 과연 무엇일까요? 요거 시대상을 좀 감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기 드립니다. 1번 카세트 테이프, 2번 LP판, 3번 CD 플레이어. 힌트를 좀 주십시오. 뭐라고? 이걸 어떻게? LP가 요즘 유행이잖아요. 예. 네, 그 LP가 나온 이후에 나온 예, 그런 좀 매체죠. 뭘 이렇게 어렵게 일단 이게 96년도라는 거, 이 영화 배경이 96년도라는 거 네. 감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되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걸로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영화 뒤집어서 속에서 들을 수가 없는 거 유일하게. 뒤집어서 들을 수 없는 거. 예. 아이 좋네요. 자, 이 영화에서 중요하게 등장하는 노래죠. 전람회의 기억의 습작 들으면서 2부로 이어갈게요. 허지용 쇼. 탕 이름 이상하지 않냐? 아니 알이 들어가면 알탕이고 갈비가 들어가면 갈비탕인데 이건 그냥 매운탕. 탕인데 맵다. 그게 끝이잖아. 안에 뭐가 들어가도 그냥 다 매운탕. 마음에 안 들어. 그럼 그냥 취리를 시킬 걸 그랬나? 그냥 나 사는 게 매운탕 같아서 안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겠고 그냥 맵기만 하네. 그렇군요. 네. 예, 앞에 재료가 붙은 매운탕들이 많은데. 그렇죠. 보고 매운탕. 예. 뭐 물론 기분이 안 좋을 때는 뭐든지 그냥 소재를 잡아서 이렇게 불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건축학개론 이야기 하고 있는데요. 우리 돌발 퀴즈 하면서도 청취자분들이 이 영화에 엄태용이랑 한가인이 나왔어? 이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네네네. 아마 이제 그 주요 플롯
빼고는 좀 기억이 흐릿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영화 줄거리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30대 중반의 건축사 엄태웅 배우가 연기한 승민에게 어느 날 누군가가 찾아옵니다. 네, 한가인이 연기한 서연이에요. 두 사람 사이에는 대학 시절 15년 전 대학 시절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 무언가가 무엇이냐? 예. 새내기 시절 승민이 다니는 건축학개론 수업에 음악학과의 서연이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가는 길이 비슷해가지고요. 둘이 썸을 타게 됩니다. 아하. 예, 그러다가 이 극중 승민의 선배, 강남에 사는 선배가 서연과 또 무언가 썸씽이 생기면서 두 사람이 안 좋게 헤어지거든요. 예, 그런데 30대가 된 서연이 찾아오면서 집을 지어달라고 승민에게 부탁하면서 그 추억을 다시 곱씹어보는 네,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군요. 네. 기억이 나시죠? 기억이 나는군요. 예. 집을 매개로. 그렇죠. 집을 매개로 어. 이 사람이 현재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 또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은지 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살아왔는지도 좀 이렇게 조금씩 얘기가 풀어 나가면서 이제 그동안에 어떤 오해가 있었는지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오죠. 그렇죠. 어때요? 이 영화가 당시에 왜 이렇게 인기를 얻었을까요? 특히 남자분들에게 네. 호응도가 높았어요. 보통 그렇습니다. 멜로 영화하면 여성분들의 호응도가 높은데 보통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 영화 같은 경우는 남자들의 첫사랑이고 남자들의 실패한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이제 역사가 될 수 있는데 후에 나이가 먹었을 때 그 첫사랑이 자신에게 찾아와요. 자신이 찾아가는 게 아니라 예, 그러면서 뭔가 그 실패한 첫사랑에 대해서 변명해주고 너는 잘못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 같은 서사가 아무래도 또 남성 관객분들에게 좀 어필했던 것으로 보이죠. 그래서 그런지 저도 처음 이 영화를 볼 때는 그 남자 주인공의 마음의 심리에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공감이 안 됐다. 네, 이 남자 주인공한테 끌리는 여자의 마음도 이해가 안 되고. 이재훈이잖아. 그런데 이재훈이라는 거 빼고 그 역할에 공감이 안 되고 다시 왜 찾아갈까? 네네. 공감이 안 되니까 조금 그렇게 확 몰입이 안 됐었는데 다시 보면서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보이더라고요. 다시 보면서는 또 이제 500일의 썸머 이 영화가 네네네. 생각이 나더라고요. 500일의 썸머. 네. 그 썸머와 이제 영화 속에서 조셉 고든 레빗이 연기했던 네. 남자 주인공 또 여자 주인공을 여기에 그대로 대입해서 네, 약간 대입이 되는 거예요. 그 네네. 남성의 그 약간 자신만의 방식대로 네네. 해석하고 사랑에 대한 자신의 어떤 그 주관대로만 그렇죠. 자기 세계에 갇혀서만 행동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여자의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남자의 어떤 그 상황, 네네. 뭐 어설픈 사랑이라고 하나 네. 그런 모습들이 좀 이렇게 비춰지더라고요. 저는 이제 당시에 영화를 보고 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뭔가 당시에 이제 그때 이제 그 영화 글을 쓰던 때니까 그렇죠. 예. 그런 글을 쓰기도 했었는데 그냥 참 그 사람들은 네.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는 다들 자기가 피해자로 기억되기를 바라는구나 네.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네. 하면서 사실 이 영화 속에서 아주 건조하게 사실관계만 드러내보면은 네. 이 남자 주인공이 억울함을 느낄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자꾸 뭔가 가져와요. 여자가 뭘 배신한 것 같이 느껴지고 심지어 거긴 또 강남이라는 코드가 맞아요. 끼어들어서 그렇죠. 저기 그 강남 사는 부자 저기 뭐야 선배요. 선배가 와가지고 뺏어간 네. 거야. 거기에 그 돈 보고 간 거지. 네네. 나 이렇게 훌륭한 나를 두고. 하지만 결국 너는 후회하고 나에게 돌아갔지. 후후후. 그렇죠. 뭐 이런 것. 네. 그렇게 영화를 볼 수가 있구나. 그래서 맞다니까? 이 영화가 판타지인 이유들이 또 여러 가지가 있는 게 어. 아까 언급하신 실패한 첫사랑인데 남자가 잘못했는데 오히려 그 여자가 후에 찾아와서 뭔가 이야기를 한다는 것도 판타지고 또 하나 첫사랑에 어떤 이미지가 있잖아요. 극 중에 이제 수지 배우가 연기한 서연이 그런데요. 첫 모습 등장할 때 그 모습 보세요. 머리가 길긴 한데 어깨선을 넘지 않고요. 치마는 하얀 치마인데요. 이것도 보면 무릎 길이에서 딱 걸쳐 있어요. 절묘합니다.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거기다가 음악학과죠. 또 첫 등장인데 그 대학 가면 파일 있잖아요. 네. 그걸 이렇게 푹 안고 와요. 그러니까 뭐냐면 남자들이 그리는 첫사랑의 이미지가 있거든요. 딱 그 이미지 그대로 묘사가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영화는 실제보다는 판타지의 느낌이 훨씬 더 강하다는 그런 이야기도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요. 그 방금 그 영화 그래요. 그래요. 영화처럼 당시에 그래 그렇구나 하면서 이거 봤습니다. 근데 그 500일의 스모 이야기는 참 네. 말씀 맞게 하시는 게
하셨다고 느껴지는 게 네. 그 영화 속에서 주이디 샤넬인가요? 그 영화제 네네, 주인공이 그렇죠. 연기했던 역할. 네네. 사실 그 캐릭터는 감독이 그러니까 이제 시나리오 과정에서 네. 실존할 수가 없는 종류의 캐릭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종의 그 서사 안에서 액바지야, 액바지. 관객들이 그냥 무조건 그 여자를 보면서 증오하고 네네. 화를 낼 수밖에 없게 만들어놨어 그냥.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여자는 존재하지 않고 완전히 그 영화 속에서 조토끼 우리 조셉 고든 조셉 고든 레빗이 레빗. 정당성을 얻기 하기 위해서 막 그냥 만들어진 캐릭터야. 그 여자 캐릭터는 진짜 말도 안 그렇죠. 되거든. 맞아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좀 비슷한 점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 영화 속에서 어쨌든 집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고 이 제목도 건축학개론. 그렇죠. 네. 그리고 실제로 영화를 음. 건축하고 이제 비교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뭐냐면 뼈대를 세우고 그 위에 이제 벽돌을 채우고 집안을 채워나가는 게 그 아이디어를 세우고 시나리오를 쓰고 뼈대 그리고 거기에 이제 촬영을 하면서 살을 붙여나가는 과정을 맡은데 실제로 이제 이 영화를 만든 이용주 감독 같은 경우가 건축학과 출신이고 데뷔작은 이제 불신지옥이라는 공포 영화인데 불신지옥 참 좋아합니다. 네, 좋았죠. 예, 저 영화 좋아요. 맞아. 그 공포 영화인데 예. 원래는 건축학개론을 먼저 준비하고 있었어요. 예, 근데 예. 항상 그 시나리오를 투자자들이 보면 아니 이게 90년대 이야기를 요즘 관객들이 누가 좋아하느냐. 건축학개론. 네, 그러면서 이제 봉준호 감독의 조감독 출신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불신지옥이라는 작품을 먼저 데뷔를 하고 이것을 통해서 능력을 인정받은 다음에 건축학개론을 만드는 수순으로 가라. 예, 라고 하면서 이제 건축학개론이 후에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게 또 이제 그 쉽게 만들어진 영화 또 아니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집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면서 그 제주도의 살집이 처음에는 아버지가 태어나시면 아버지가 혼자서 사실 네네. 집이라고 해서 집을 이제 설계를 했는데 나중에는 본인이 직접 한가인 배우가 내려가 살겠다. 설계가 내가 내려가 살아야 되는데 피아노를 둘 곳이 없다. 피아노 둘 곳을 좀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서 집을 이제 확장을 하면서 그렇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시대에 요즘 제일 화두가 집 꾸미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게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예. 맞아요. 그리고 예. 또 요즘에 집에 대한 TV 프로그램 굉장히 많거든요. 집 맞아요. 구하는 프로그램도 많고 예. 아주 딱 맞는 영화예요.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하면 집을 좀 더 개방감 있게 크게 뽑고 그리고 답답하지 않게 지으면서 또 뭐 2층을 올린다면 어떨까. 사실 이 영화 보니까 야 이건 지금 다시 개봉해도 대작이 될 것이다. 후반부에 어떤 종류의 말씀을 하실지 대충 제 그림이 그려지는. 집 꾸미기의 트렌드를 이 영화가 선도했다라는 말씀이신데 근데 이 영화가 또 선도한 게 있어요. 또 뭔가요? 지금도 그렇고 몇 년 전도 그렇고 90년대로 돌아가는 이야기들 향수. 서사 굉장히 많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영화가 이제 거의 첫 번째 작품이에요. 그리고 나면서 이제 응답하라 시리즈 나오면서 90년대를 되돌아보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보통 90년대로 돌아가고 과거로 돌아간다는 건 현재가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 과거에 좋았던 시절로 돌아가는 것도 있고 특히요 요즘에 이제 보이는 게 뭐냐면 멜로 영화가 동시대성이 사라졌어요. 동시대성.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뭐 2000년대, 90년대, 80년대로 돌아가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어떤 점에서 문제냐면 동시대의 사랑은 또 어떤 것인가 이게 우리가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것을 못 보고 있는 거죠. 그 젊은 세대들은 또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사랑을 나누는지. 동시대에 제가 알기로는 요즘 동시대 네네. 북한 장교가 사랑에 빠지고 네. 사랑의 불시착. 완전히 판타지로 가잖아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예. 보통 지금은 좀 변하긴 했지만 예. 영화를 만드는 창작자들이요. 요즘 젊은 세대들은 그 입시 준비만 하고 취업 준비만 하느라고 그리고 사랑도 잘 안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부지런하게 개발을 안 하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들이 그 젊은 시절에 어떻게 했나 그때가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자꾸 과거로 가고 현재의 사랑은 일종의 판타지가 너무 강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게 현실적인 맥락과 더불어서 네네. 일단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도 사랑을 하고 누구와 이제 서로의 삶을 어느 정도 책임지기 시작하는 그런 일들을 네네. 결정할 때가 되면은 이건 내가 손해 보는 일이다라고 서로 생각해요. 그럴 거면은 시작 안 하는 게 좋다. 네네. 그런 생각이 저도 들어서 뭐 비온 열풍이 딱히 나쁘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네네. 예. 그럴 건 뭐하러 시작해? 아니, 지금 여러 사람 고생시킬 걸. 1등 신랑감 앞에서 그게 할 얘기입니까? 그렇군요. 네. 아니 지금 뭐 말씀해 주셨듯이 영화가 지금 배경이 네. 1996년. 네네네. 그러니까 이때가 참 90년대를 낭만적으로 그리기에는 가장 좋은
요때가 타이밍이 아닌가. 그렇죠. IMF IMF 터지기 전에. 직전이니까. 아주 코앞이죠. 네, 97년 그렇죠. 11월이니까 맞아요. 요때만 해도 96 학번 네네. 뭐 97학번까지 네네. 포함해서 디자인학과, 뭐 건축학과 이런 데 굉장히 많이 갔어요. 근데 98년부터는 맞아요. 다 전부 다 경영학과, 그렇죠. 경제학과 다 이런 데로 바뀌었죠. 맞아요. 그러니까 요때까지만 해도 뭔가 좀 파릇파릇하고 네. 뭔가 좀 그 어떤 그 푸른 미래를 꿈꿀 수 있었던 걱정 없는. 걱정 없는 네, 그런 시대. 경제 성장률 뭐 그렇죠. 좋고 맞아요. 돈 예금만 해놔도 이자도 좋고 이자도 네. 좋고 사랑 얘기를 주제로 해가지고 굉장히 현실적인. 변호사님은 부동산 얘기해놓고 아 그렇습니다. 영화 속에 참 배우들의 또 면모가 다채로운데 네. 배우들 얘기 좀 해보죠. 보통 그 1인 2역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건축학계로는 특이하게도 2인 1역이라고 했죠. 그래서 원래 픽이 있었는데 원래 픽이었던 배우가 본인은 본인이 스스로 1인 2역을 다 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2인 1역으로 이제 가게 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극중 승민 역에 20대는 이재훈 배우가 30대는 엄태웅 배우가 맡았죠. 그리고 서현 역의 20대는 수지 배우, 30대는 한가인 배우 맡았는데 당시 이제 한가인 배우는 해를 품은 달이라는 작품 당시에 굉장히 인기가 많았잖아요. 그게 그때 들어간 해품 달. 예. 이야 그래요? 그랬고 또 수지 배우는 당시 이제 미스 A. 최고였죠. 네. 아. 그 인기. 예. 그리고 이재훈 배우는 이재훈 하수꾼이라는 너무 좋아. 작품으로 네. 당시에 신인 남자 배우 중에 가장 각광받는 배우였어요. 예, 지금 파수꾼 배우도 다 잘 됐죠. 그렇죠. 완전 잘 네. 됐죠. 너무 좋은 박정민 일이야. 배우도 그렇고. 너무 네. 좋은 일이야. 맞아요. 그 그러면서 영화에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축복을. 네. 제일 중요한 인물. 그렇죠. 파수꾼 납득이. 너무 좋아. 네, 납득이. 납득이. 예, 네. 예. 조정석 배우에게는 원래 뮤지컬로 활동했는데 예, 이제 예. 영화 데뷔, 연기 데뷔가 바로 건축학개론 그래서 이루어졌죠. 아까 네. 그 굉장히 불결한 대사였죠. 키스에 대한 예, 키스에 네. 대한 단상. 네. 안 그래도 이윤미님, 청취자 이윤미님이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첫사랑보다 조정석님이 생각나는 건 저뿐만이 아니겠죠?라고 또 그렇죠. 보내주셨습니다. 너무 강렬했어요. 진짜 키스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를 내려준 영화죠. 그리고 그것도 재밌었어요. 그 승민이 친구에게 아니 보통 연인 사이에는 이렇게 손목치기 하지 않나 그러니까 손목치기? 네, 이렇게 손목 때리기 예. 그렇게 같이 놀지 않지 않나?라고 하니까 납득이가 그럼 아구창이라도 날릴까? 라고 했던 대사도 굉장히 재밌었죠. 아니 어떻게 저런 배우가 있지 싶을 정도로 눈에 정말 확 들어오는 그런 연기가 있어서 한 가지 저는 아쉬웠던 게 그 납득이가 어떻게 30대는 어떻게 살았을지가 너무 궁금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없어서 납득이랑은 헤어졌나? 납득이는 그 영화 속에서 그냥 소도구니까. 저는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아니면 건축학개론의 스피노프처럼 납득이를 납득이의 주인공으로 이야기. 하는데 납득이가 살아있으면 지금 뭐 하고 있어? 살아있겠지. 살아있겠죠. 납득이는 지금 뭐 하고 살까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영화로 스피노프처럼 만들면 재밌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야 그런 생각을 야 너도? 야 나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건축학개론의 집에 대한 이야기가 하도 많이 나와서 아무래도 집에 관련된 이야기를 우리가 또 우리 변호사님께서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네. 해봤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예. 제가 이 집에 관련해서 작년에 이제 개정돼서 시행되고 있는 임대차 보호법에 나오는 세 가지 그 키워드가 있는데 하나는 전월세 상한제고 하나는 계약갱신 청구권이고 또 하나는 전월세 신고제입니다. 그런데 이 계약갱신 청구권에 관련해서 굉장히 작년에 문제가 많았어요. 계약갱신 청구권. 네,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임차인이 세입자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자신이 계약을 연장하고 싶다. 그럼 기존에는 2년까지밖에 안 되는데 추가로 2년을 더 2+2년을 더 이 계약 그대로 유지하면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갱신을 할 수 있다. 네, 갱신할 수가 있는 청구권을 아예 법조문에 명문화했는데 이 법이 시행되면서 이게 이제 막 그 당시쯤에 이제 집을 새로 매수하려는 분들이 실거주를 하려고 했는데 막상 집을 사서 들어가 보니까
나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했다라고 하면서 세입자가 안 나간다거나 그러면은 또 이제 그 계약이 아무래도 파기가 되면서 뭐 집주인 같은 경우는 거대한 뭐 위약금을 내야 된다거나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또 제가 이 법이 시행되기 전부터 이런 내용에 대해서 계약서에 기재해 두면 참 좋다. 계약서에 기재할 때 사람들이 다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 얘기를 한 것을 기재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증명에 대한 부담이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임대인이 보는 앞에서 뭐 통화를 한다거나 그런 내용을 통화를 했고 이 계약은 이제 세입자는 나간다라는 내용을 기재를 해둬라. 근데 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항상 머릿속으로만 생각을 하시고 말로만 하지 그 별도로 써놓진 않는군요. 수기로 적어도 되거든요. 이 집은 실거주 목적으로 뭐 매매 계약 체결함 이렇게만 적어놔도 되는 거였는데 그런 것들을 적어놓지 않으셔가지고 많은 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마침 2월 13일자부로 2월 13일. 예, 최근 2월 13일자부로 이제 드디어 이 아예 공인중개사가 이 부분 내용을 확인해서 계약서에 넣도록 이런 거 시행이 됐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의 이런 부분으로 분쟁이 있으면 안 되니까 아예 그냥 이런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해라라고 이제 시행이 되는 거죠. 그럼 그 분쟁의 내용들이 대충 뭐예요? 그 청구권을 행사하는 거를 집주인이 막을 수가 있어요? 아니요. 막을 수가 없는데 사실은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 나는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이제 변심하면서 내가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는 걸 몰랐다. 이제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난 행사하겠다 알았으니까 그렇게 되면서 이제 집주인은 집이 나가는 줄 알았는데 실거주 목적인 새로운 매수자에게 집을 팔았는데 그것이 계약갱신 청구권이 법에 있으니까 이것을 또 나가러 갈 수가 없는 거 아닌가 이런 문제 때문에 계약이 많이 파기되면서 이 집주인이 그 파기된 계약에 대해서 위약금을 줘야 되는 거죠. 집주인이. 네. 그럴 경우에 뭐 여러 가지 손해가 발생했는데. 억울하겠는데 그러면은. 네네네. 그래서 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를 안 하겠다라고 하면은 그것이 바로 이제 기재가 되는 거죠. 이제는 아예 계약서에. 취지가 좋은 법이었는데 현실에서 이 정도 이게 쉽게 예측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이제 아예 의무화돼서 공인중개사분들도 잘 모르시는 거예요. 이거를 기존 같은 경우에는 뭐 나가겠다 하면 나가는 거니까 했는데 이제는 아예 법적으로 2년 더 추가로 보장이 되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 거였는데 그런 부분을 계약서에 기재하는 것에 대한 안내가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이제 전월세 이 뭐 상한제라든지 그리고 신고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상한제 같은 경우는 뭐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할 때도 5% 범위 내에서만 올릴 수 있어요. 전혀 올릴 수 없는 건 아닌데 그 5%가 반드시 5%가 아니라 5% 범위 내에서만 올려라라고 할 수가 있는데 또 계약갱신 청구권을 임대인이 거절할 수가 있잖아요.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있어요. 명문화돼 있어요. 자신이 직접 들어가서 살거나 내가 직접 들어가 살거나 아니면은 이 주택이 너무 노후화돼서 아예 이 수리가 필요한 정말 수리가 필요한 정도의 사유가 아니고 다른 사람을 거주하게 할 경우에는 집주인이 손해를 배상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5% 상한제가 있잖아요. 그거보다 더 많이 전세금을 받고 싶어. 그래서 몰래 내가 실거주하겠다라고 하고 내보낸 다음에 다른 그 사람을 집에 들여보냈어. 다른 사람 본인이나 측근이. 본인이 들어가는 건 괜찮죠. 본인이 들어가는 건 괜찮아요. 근데 몰래 다른 세입자를 받아들이는 경우에는 이제 그 기존 세입자가 여기다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기존 세입자가 아예 이런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했어요. 혹시라도 몰래 다른 사람을 들여보내는 것이 아닌가 그런 것 때문에 열람할 수 있게 해놓고 내가 어저께 이사 나온 이 집 지금 집주인이 살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들어가 있다. 이거를 열람할 수 있게 해놨어요. 그래서 장치가 다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 새로운 세입자에게 혹시 집을 넘겨주게 되면은 손해배상을 청구를 아예 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야, 알겠습니다. 이거 꿀팁입니다. 꿀팁 마지막에. 요즘은 그 전세집도 이제 총 4년까지 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집 꾸미기를 전세집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내 집이 아닌데. 이 건축학개론 보시면은 이 집 꾸미게 된 힌트, 아이디어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일단 제주도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실제로 제주도에 이제 이 집을 구할 때 제작진 같은 경우는 새 집을 하자 하는데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집을 리뉴얼을 한 거죠. 알겠습니다. 자, 건축학개론, 영화 건축학개론 알아봤고요. 돌발 퀴즈 정답 알려드려야 되죠.
극 중에 엄태웅이 첫사랑 한가인에게 보낸 마지막 선물 바로 3번 CD 플레이였습니다. 당첨자 명단은 선고편안에 올려놓을 테니까 확인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무법지대 신유진 변호사, 허남웅 영화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이 급한 질문이 들어와서 얼른 물어봤어요. 7594님이 제 동생이 2년 연장 가능한데 집주인이 들어온다고 해서 포기를 했어요. 그런데 집주인 딸이 들어온다고 하네요. 그런 때도 배상 청구가 가능한지요? 라고 여쭤보셨는데요. 직계 좀비속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직계 좀비속이라고 하면은 나를 기준으로 위아래. 그러니까 딸은 가능한 거죠. 예. 이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내일 역사 코너에서는 역사 속의 희대의 사랑꾼들을 살펴볼 거고요. 오늘 끝곡으로는요, 아이유의 셀러브리티 준비했습니다. 이 곡 들으시면서 저는 내일 아침 1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지웅이었습니다.